안녕하십니까. 뮤지션 시리즈 하현우 편은 실방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 실방이 이제 좀, 뭔가 좀 부담도 되고, 괜히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어, 이렇게 영상으로 합니다. 하현우 뮤지션 편은 막 위에서 꺼내야 되는 얘기들이 다른 뮤지션 시리즈나 이런 거랑 좀 성격이 달라가지고 이제 김나박이 때 했던 갑자기 물리학적인 얘기 이런 얘기 비슷한 것도 조금 나올 것 같고, 다른 의미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이 하현우라고 하는 뮤지션이 어 뮤지션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전방위적이다. 전방위적이다. 그러니까 그 전방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주장만 하면은 그냥 주장이지만은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위에다가 남겨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재미는 근데 있을 것 같긴 한데, 하현우 씨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정보는 김나바바기 편에 치니페루라고 하는 이탈리아 분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아마도 검색을 해서 뭐 어디에서 태어나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어떻게 했고 그걸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뮤지션으로서의 연관된 부분들 몇 부분은 볼 거예요. 저는 몇 년 전까지는 하현우 씨랑 관련된 것들 자료들은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등장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왜 보게 됐냐면은, 저는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이 임재범이에요. 임재범. 근데 임재범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되겠죠? 나가수에 나온다는 거예요. 늘 잠적, 은둔, 이런 양반인데 나가수에 나온다고 하니까 약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공중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임재범은 공중파에서는 그러니까 그때가 한 10년 전, 그러면 2010년 정도. 그리고 그 전에 공중파에 나왔던 거는 그거보다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는 80년대 이때는 나왔죠. 토토즐 이런 데도 나오고, 그리고 그거 말고 공연들 밴드들 그때 당시에 새 밴드가 막 이렇게 왜 다른 밴드들도 나오고 했던 공연에서도 이제 보고 했거든요. 근데 공중파의 메인 시간에 나온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임재범이 설마 나올까 했는데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너를 위해 이렇게 딱 고개 막 이렇게 딱 해가면서 불렀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거를 조금씩 그 인연으로 이제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보다가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제 좀 덜 나오니까는 재미가 없어질 즈음에, 근데 진짜 실력파들이 이제 나왔죠. 김범수, 김현우 이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국카스텐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재미없겠다. 국카스텐, 일단 느낌에 이것도 하현우에 대한 것도 이제 투지 핸드폰으로 굉장히 여러 번 찍었는데, 느낌에 인디밴드구나. 인디밴드고 스타일이 대충 어떨 거다. 그게 이제 대략 잡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그리고 뭐 한 30대 초까지 이렇게 음악 많이 듣고 하다가
약간 이제 그 비어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인디밴드 하면은 펑키를 기반으로 이제 뭐 이렇게 했던 그 마지막 거기에서 멈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디밴드 하면 뭐 곡을 굉장히 흥겹고 또 통통 뛰게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추천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추천인이 이은미였기 때문에 이은미가 왜 추천을 했을까? 이은미 씨가 이제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시잖아요. 신촌괴물, 별명이 신촌괴물. 근데 이은미 씨가 그 추천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고, 그 뒤에 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정보들이 왔는데, 처음 제가 이제 만났던 것은 한 잔의 추억이었어요. 한 잔의 추억. 한 잔의 추억은 제가 아주 이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이장희 씨가 그 부른 노래죠. 이장희 씨가 뭐 이장희 씨 뭐 그때 당시 뭐 조영남 씨 뭐 윤영주 씨 뭐 이 시기 뭐 그런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 어쨌든 원래는 좀 저음 중저음으로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굉장히 느낌이 있어요.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마시자 뭐 이렇게 하는 그 노래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이제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걸 딱 듣는데 그러니까 제 이제 솔직한 그 심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를테면은 약간 조금 흔한 미성의 그 앞부분을 들었어요. 흔한 미성의 그냥 인디 근데 요즘 인디도 뭐 별거 없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듣기 시작을 했어요.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그러다가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이 고음을 좀 잘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부분이 이미 그 2옥타브 C B를 그냥 아무 하중 없이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B4가 되겠죠. 2옥타브 C를 나나나나나 근데 그 한동안에 아무 하중이 안 느껴지는 이상한 현상. 그래서 목소리 굉장히 특이하다. 유니크하다. 그리고 요 어떤 그 고음역대에서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는 하여튼 뭐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그런 케이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외국 가수들 뭐 사실 유명한 뭐 메탈 그룹이나 뭐 이런 밴드들이나 알지 많이는 모르죠. 일본 쪽 조금 알고 근데 뭐 일본 쪽에도 잘 부르는 그 락 보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부르는 거나 아니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부르거나 근데 하현우는 일단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좀 이상할 정도로 이상했어요. 근데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지금 제가 길거리에서 지금 낮춰서 부르고 있지만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음역대가 다 약간 우리가 3옥타브 할 때 그거에서 반음 떨어진 그 음으로 쫙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초반, 중반 계속 그 음역대를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한 잔의 술
원래는 마시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마시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빨려 들어갈 듯이 너무나 아름다운 3옥타브 초반에서 중반 사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김종서 고음 어렸을 때 김종서 고음 김종서 모창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때쯤에는 김경호가 유명해. 김경호는 이제 직접 들어봤는데 진짜 아우 그날 같이 듣고 나서 친구들이랑 밤새 노래방에서 진짜 죽여주죠. 김경호 계속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거랑도 완전 다른 아름답고 풍부한데 힘이 있는 이상한 고음을 내더라고요. 그게 1절이었어요. 뭐야 지금 첫 1절 얘기하는데 10분 넘었네. 그 다음에 2절이 나왔어. 2절도 아주 편안하게 그냥 자유자재야. 막힘이 없어. 뭐 대자유인이야. 그리고 2절에서도 역시 마시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거의 한 1분 정도를 그걸 가지고 계속 3옥타브에서만 변주를 하는 거예요. 마시자 이게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3옥타브 내에서 아주 길게 이렇게 그 힘을 낼 수 있는 보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도 그게 좀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김종석을 시작을 해서 뭐 김경호, 박양규 다 3옥타브에서 오랫동안 하실 수 있지만은 약간 무리가 많이 되는데 얘라고 하네. 저 하현우 씨는 뭐 무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면서 무리가 안 되는데 아름답고 풍부하고 힘이 엄청 좋다는 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거를 뭐 그때 당시에 뭐 그 음악적으로 그 어떻게 믹싱 뭐 어떻게 보정을 하고 뭐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 한 10년 전 뭐 한 지금은 더 많이 하고.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소리의 질로 들었을 때 이제 노래에 비해서는 약간 더 김영창이기 때문에 노래는 잘 못하지만 들을 때 이거는 엄청난 소리인데라고 하는 그게 이제 오는 거예요. 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거울이란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붉은 밭 말라버린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지금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내가 반대로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있다가 내가 지금 되게 그 원음으로 안 하고 그게 낮은 음으로 작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막 쳐다보네. 말라버린 내 마음은 조금씩 다나나나 이런 것도 있고 거울 거울 이런 노래도 있고. 지금 신호등이라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지금 막 불러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리고 뭐 그 노래들이 이제 그 뮤지션의 노래들을 하나씩 들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뭐지? 우리 같이 놀아보자 나나나나나나나. 변신. 노래가 다 재미있더라고. 일단 다 재미있고 너무 잘 부르고. 근데 그 이제 들으면서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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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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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악이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동생 뻘 때는 분들이라서 많이 안 들은 것도 있긴 하지만은 하현우 씨 가사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후반부에 얘기할 거예요. 이 신해철 씨랑 달라요. 신해철 씨나 하현우 씨나 일반적인 가사 말고 다른 철학적인 가사를 많이 쓰는데 이분은 신해철 거는 그냥 글로 옮겨 놓으면은 알맹이가 딱 드러나 있는 논리적인 그런 논리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런 식의 글이라면은 하현우 씨의 그것은 시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표현해낸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후반부에 얘기를 할 거고, 그 후반부에 얘기하기 전에 일단 물리학적으로 볼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둘 다 어쨌든 조금 더 깊은 데까지 가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예전에 조용필 씨 얘기했을 때 못 찾겠다 못 찾겠다 못 찾겠다 못 찾겠다로 끝나는 그 몸부림이 있어요, 가사에. 그러나 이제 그 조용필 씨나 신해철 씨의 가사가 꽂혀버리는 거랑은 다르게 우리 하현우 씨는 파편으로 느낌으로 남는 거야. Come down. 제가 지금 스크래치를 넣었어.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하다가 보니까는 예전 막 그 시기별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지. 저는 이제 그 시기별 그거를 대부분 그때 당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 강원도 시골 생활하면서 그 카페에서 이제 포장마차 하면서 불렀던 노래들 정말 노래 잘 부르잖아요, 정말. 그리고 근데 그거 그렇게 역추적을 해나가다가 보니까는 20살짜리 하현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뉴 언발라스인가? 아니지. 나침반 때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스크래칭, 그로울링 기가 막혀요. 나침반 부를 때 지금의 하현우는 미성적으로 아름다운데 풍부해. 근데 그때는 거기에 플러스 엄청난 디스토션을 목소리에 줘요. 나침반 그 나침반이지. 그리고 하현우가 한 20살, 그때 20살이나 21살이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거는 그때 당시 공연에서 불렀던 노래가 한 2개인가 제가 2-3개 이렇게 어떻게 들었는데 거의 안흥찬 수준이야. 좀 과장한 거지만 근데 이게 단순히 과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안흥찬은 일정 음역 내에서 이제 목소리를 갈아버리는 거잖아요. 오바쿠지 않고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현우는 모든 음역에서 다 하더라고. 그 막 3옥타브 꼭대기를 치고 가는 중음, 3옥타브 중간, 후반 꼭대기를 치고 가는데도 이걸로 가는 거야. 이걸로 가는 거예요. 하현우는 2편으로 나눠서 해야겠다. 할 말 되게 많네,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은 지금 김나박이랑 다르게 하현우 같은 경우에 제가 몇 년 전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다 봤거든요. 노래 부르는 거 한 개 한 개를 다 듣고 관련된 자료들도 다 보고. 최근에는 잘 못 봤지만. 그리고 나서 점차로, 그리고 이제 그 시골 생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뭐 처음에 할 때는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그 사연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왔다고 하는데, 그거 자세한 사연은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는 이 사람이 자신이 불량품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이 가사들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가사가 신해철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 거기에서 나오는 절규들이 구석구석에 그윽차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자신이 표현해낼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상태를, 자신의 몸을, 목을, 그리고 자신의 뮤지션으로서의 능력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나간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솔직히 하현우 타고난 것 같은데 이장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음악적으로 제대로 막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작곡을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한 잔의 추억, 그 하현우 첫 곡이었던 그게 나왔던 것처럼 하현우도 뭐 제대로 이렇게 악보로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곡을 쓰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뭐 우리 때는 작곡 한번 해봐야지 하면 뭐 화성학책 같은 거 이렇게 그 사서 공부하고 피아노 이렇게 뚱땅뚱땅하고 이렇게 코드 이렇게 쫙 진행 이렇게 시켜놓고 이렇게 했던 거랑 달리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얘기가 중구난방이 돼버렸네. 근데 이거 1, 2부로 나눠서 하든가 해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어떤 불량품의 느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은 노래를 잘하게, 원래 잘했겠지 솔직히. 근데 거의 하현우가 쓴 글로 보여지는 한 2개 정도의 글을 봤을 때 자기 나름의 그 수련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 누나, 성악하는 누나한테 배운 뭐 한마디 이렇게 건네받은 말, 그리고 뭐 어디서 또 이렇게 한 말, 그리고 뭐 어떠한 그 뭐 그때 당시에 그 보컬 저기에서 쓰이던 용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가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상부 무슨 반가성 막 여러 가지 용어도 있어요. 지금 한 30대 40대 사이 분들은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젊은 분들이야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다른 세상이 펼쳐졌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리고 뭐 다른 가수들에 대한 소리가 어떻고 내가 누구를 좋아했었고, 근데 그 뭐 커트 코베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나나나나나나나 그 생각이 안 나지? 스위차 자 죄송합니다. Welcome to the jungle. 이 누구지? 뭐 그거에 대해서도 하고, 그 소리에 대해서, 비성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용어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접하고, 성악하는 사람 그런 거 접하고 하면서 결국은 제가 신성우 씨 얘기할 때 이덕진 그 편에서 득도를 한 거야. 공명이 바로 그거라는 거를 그 얘기를 했듯이, 아마도 이 하현우 씨도 이미 20살 직전에 득도를 한 것 같아요. 그거를 뭐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 득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시무시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진짜 세계적인 클래스의 그 득도, 일단 진울식으로 말하자면 해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오가 있는데, 일단 해오를 한 거야. 19살쯤에. 한 고등학교 뭐 이때쯤에. 고2 뭐 18살. 쉬스건 그게 남아있잖아요. 락타운 그 파일이. 말도 안 돼. 하현우 씨 팬들은 들어보셨죠? 그게 클래스의 차이예요. 쉬스건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원래 미성인 사람들을 잘 부르고, 그리고 또 어떤 조건상 그게 되는 사람들도 부를 수 있거든요. 하현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대가 길고 슬림한 그런 쪽이에요. 근데 자꾸 조금 하면 당연히 잘 부르고, 여성 성대에 가까운 그런 성대니까. 근데 남자고
저음도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이 쉬스건을 부르는 경우는 대부분 이게 길긴 긴데 슬림한 경우에 고음이나 가성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길고 두꺼우면 좀 힘들지. 그냥 베이스 쭉쭉 내려가지. 대신에 길고 슬림한 경우에는 저도 많이 내려가거든요. 많이 내려가는데 묵직한 그 느낌은 안 나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하현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도 내려면 낼 수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나침반 시절에 성대를 쓰는 걸 보면은 엄청나거든요. 잠깐만, 이거 너무 앞뒤 없이 쫙쫙 나가는데 하현우는 걸으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힘드네. 일단은 물리학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서론 비슷하게 서론 같은 걸로 일단은 마무리를 지읍시다. 제가 이제 몸 상태나 이런 게 그렇게 지금 좀 힘들어가지고 하현우는 제가 뭐 우연히 이렇게 딱 접하게 됐어요. 사실은 임재범 때문에 접하게 됐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한 충격이었고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메탈 키드란 말이죠, 제가. 근데 메탈 키드로서 정말 그래도 한 번씩 이건 거의 세계적일 것 같아 라고 한 임재범이 있었고, 임재범 나왔을 때 이제 그 2%가 많이 채워졌거든요. 김도균, 임재범. 그리고 뭐 이제 김종서나 김경호도 굉장히 좋아했고,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 다음 편에 물리학적으로 갈 때 수학적인 사인 그래프, 코사인이라고 보면 되겠지. 배음이라든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맑은 그 느낌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임재범 소리 같은 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무리해서 그걸 내기도 하고 낙인도 불렀잖아요. 근데 임재범처럼 안 되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이상한, 일단은 고음이 맑은 고음이 잘 나오는데 굉장히 힘이 좋아가지고 놀랐는데, 굉장히 힘이 너무 좋아서 여유 만만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는 별의별 소리를 다 쓸 수가 있고, 또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때도 많이 그랬지만 저하고 이제 몇 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거의 비슷한 용어들 막 썼을 거란 말이죠. 하부 반가성이 어떻고 항부 반가성이 어떻고, 왜 웃겨 죽겠어. 그래서 비성을 어떻게 지르고 뭐 두성으로 이제 뭐 가야 되고 뭐 이런 거죠. 두성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김나박이 편에 좀 남겨놓은 게 있죠. 근데 그 괴물을 보고 나서 계속 찾아보게 되었고, 그러면 그 괴물이 왜 괴물인지 앞에는 이제 서론이고 논 거는 다음 편에.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누구지? 내가 하현우 하고 있죠? 우리의 그 하현우 가수에 대해서 그렇고, 이 앞에 일부가 이제 횡설수설로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고 누군가를 알게 됐고, 이건 정말 너무 대단한 뮤지션이다 까지를 그냥 주장만 했죠. 이제 이 2부에는 근거들을 낼 것이고, 3부에는 다시 이제 뮤지션으로서의 또 다른 측면까지 또 가봐야겠죠. 좀 깊이까지. 2부는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김나박이 편에 제가 뭐 얘기를 한 게 있냐면은 앞보자라고 하는 걸 얘기한 게 있어요. 성대와 횡격막,
그 사이에 어떤 어떻게 보면은 성문 조절이 잘 되고 횡격막을 잘 유지함으로써 하는 그 개념인데 앞보지오. 근데 그거 하다가 이제 빠사지오, 패시지. 이거 이게 음역이 다 똑같은 성질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음역대마다 소리의 성격을 바꿔가면서 부르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예 성악 같은 경우에 성종을 나눠서 성종 벗어난 소리를 안 내요. 기본적으로. 파바로티가 그 인터뷰를 하는데 딱 그러거든요. 이제 뭐 그 낼 때 그 성대에 뭐 자신의 어떤 그 느낌 그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뭐 과학적이라고까지 말하기 힘들지만은 느낌 어떻게 써서 낸다라고 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어떤 이하로는 안 낸다. 나한테 무리가 오기 때문에 테너니까 이분은 테nor에서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전설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테너 중에서 이를테면은 그 오페라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음역에 있는 게 3옥타브 파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 진성으로 낸 레코딩으로 남아있는 성악가가 두 사람인가? 밖에 없을 정도로. 거기에 파바로티가 안 들어가요. 파바로티는 음역이 넓은 게 아니라 자기 거기에서 엄청난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오히려 까루소 같은 경우에 그 음역을 위험하게 왔다 갔다 했죠. 늑막염 걸리고 이렇게 나중에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리고 이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테너가 있고 바리톤이 있고 베이스가 있고 하면은 베이스 굉장히 잘 그냥 쉽게 보통 연습하지 베이스가 진짜 어렵다고 하거든요. 연습하지 않고 1옥타브 그리고 0옥타브 이렇게 이런 데에서 그냥 편안하게 노래가 위스키 블라인드 빨간 립스틱 이렇게 편안하게 나오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베이스 성종에 가까운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저처럼 그냥 단순히 내려가는 거 말고 더 쾅쾅하는 거기에서 공명 에너지가 일어나야죠. 김나박이 편 참고 공명 에너지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길이로는 베이스일 수 있지만 두께가 이제 슬림한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음역이 넓은 음역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현우가 바로 김나박이하고의 좀 차이가 뭐냐면은 김나박이는 대부분 테너 아니면은 테너성 바리톤 이렇게 딱 그 음역에서 주로 노래를 부르죠. 김범수는 좀 다르지만 근데 하현우는 음역이 4개의 옥타브를 거의 써요. 물론 이제 이게 자신을 이렇게 자신이 그 인디에서 오래 생활을 했고 공중파도 타고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기용 그것도 있긴 있지 당연히. 그러나 보여주기용이라고 하기에는 퀄리티가 너무 높아. 나머지 분들도 음역이 보통 가수들이 두 옥타브 정도의 음역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한 김나박이 정도 되면은 4옥타브 이거를 소화를 하려면은 4옥타브까지는 사실 힘들겠지만은 어느 정도 할 텐데 하현우는 4옥타브를 다 내죠. 그거는 3, 2, 1, 0 우리 그냥 그 감각으로 뭐 음악적으로는 이제
C의 6, C의 6까지 내는 거죠. 하이 C보다 하나 더 위쪽 바로 직전까지. 원래는 거기까지 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농담 같진 않아요. 농담 같진 않아요. 이제 무시무시해, 무시무시해. 근데 이제 여기에서 파사지오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이미 다 되어 있어.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엄청난 노력, 이렇게 막 배에 막 사람 올려놓고, 막 배에 뭐 어떻게 책상에 걸쳐놓고 막 힘을 키우느라고 했던 그런 게 나오는데,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상징될 수 있는 이 지금의 하연우의 그 괴물 보컬 능력, 이것을 만들어간 그 여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제가 이제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경이롭게 느껴졌던 부분이 바로 파사지오인데,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 성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종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성대가 작은 경우에는 좀 짧고 좀 얇어. 여성일수록 더 그렇죠. 아이나. 근데 이제 변성기가 되고 남성인 경우에는 변성기 이후에 이제 좀 길어지고 두꺼워져. 근데 이제 길어지긴 하는데 많이 안 두꺼지는 경우에는 이제 아주 낮은 뭐 이렇게 묵직하게 말을 하다가도 언뜻 소년 같은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냥 말할 때에도. 하연우도 그렇죠. 하연우도 이렇게 딱 깔고 얘기하다가도 막 흥분해서 얘기할 때 소년 같은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노래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일단 음역에서 조금 유리한 점이 있으나, 중요한 거는 공명 에너지가, 이런 사람들이 또 불리한 점은 뭐냐면, 공명 에너지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테너가 됐건 베이스가 됐건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성대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은 공명 에너지가 터지는 부분이 거의 그래도 비슷비슷해. 그리고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테너, 그리고 테너에서 그 바리톤, 요 사이가 대중 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 사람들도 터지는 부분이 거의 비슷비슷해. 근데 이제 이게 길고 슬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음도 되고 아주 고음도 되는데, 이 공명 에너지가 전에 이제 이건 다 그래프적으로 다 표현이 가능해요. 제가 이 바로 전 시간에 진돗개 얘기할 때도, 표본 무늬 얘기할 때도 그래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거 다 미분해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런 식으로 공명 에너지가 띄엄띄엄 있냐면은, 이게 그 식 내에 스펙트럼식과 같이 정수가 들어가요. En-1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그 악기에 해당되는 낼 수 있는 소리라든지 소리의 그 공명 에너지 형성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칸에서 보통 사람이 6이 이렇게 두 곳에서 크게 형성이 된다 쳐봐요. 조금 낮은 부분, 조금 높은 부분, 이 두 부분. 근데 성대가 이제 길고 가는 사람과 길고 두꺼운 사람은 똑같이 두 군데야. 여기 좀 더 낮게. 그리고 성대가 짧고 가는 사람들은 예쁜 목소리가 나오고 조성모 같은 목소리. 여기 이렇게 한다면은, 이 긴 사람들은 이거랑 패턴이 다르게 여기 이렇게 정규 분포에서 좀 벗어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노래를 부를 때 애로사항이 있어. 어떤 부분 빵 터져야 되는 부분이 나한테는 약간 맹맹한 부분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안 나는 소리가
나한테는 빵빵 터지는 소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아마 하현우가 이제 그 제가 중2 때 변성기가 왔는데 제가 중2 때 이제 느꼈던 그것도 그거였거든요. 제가 중2 때 변성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 쉬스곤이 나왔는데 쉬스곤이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제 목소리가 막 엄청나게 굵고 막 저음에 꽝꽝 깊게 이렇게 그 임팩트 주는 소리가는 아니고 근데 저음도 많이 내려왔어. 신해철 같은 목소리도 낼라면 돼. 임재범은 안 올리려고 했는데 가사 때문에 올렸습니다. 근데 하현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공명 에너지 그 사이를 정말 머리 좋은 가수들은 공명 에너지 비껴가는 부분을 잘 비껴가는 방식으로 노래를 받거나 쓰거나 부르거나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 임재범이 일단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약간 형뻘이나 삼촌뻘이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김건모, 이승철 기가 막힌다고 생각하는데 김건모가 아주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냥 진검승부를 막 내지른다면은 젊을 때 이승철은 젊을 때에서 조금 지나고 나서 바로 제가 말한 공명 에너지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는 그 머리 좋은 굉장히 그게 노래를 엄청 잘 부르는 거일 수 있지. 왜냐하면은 무리를 덜 주고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연은 그게 아니라 그냥 끝을 가자. 그러면 이제 그게 뭔 얘기가 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명 에너지는 제일 잘 많이 잡히는 어떤 구간이 있고 이를테면은 하현우 같은 경우에는 3옥타브 원래 아마 타고난 거 상으로는 아마도 제 예측에는 3옥타브 초중반 부를 때 빵빵 신나게 나올 거예요.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애매하다가 의외로 2옥타브의 그 그냥 초반 이런데도 소리가 묵직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1, 2옥타브 이런 데서도 형성이 되고 근데 고기를 쫙 연결을 하죠. 힘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아프지요 그리고 빠싸지요 원래 자연수 단위이기 때문에 EN이라고 하는 그 것이 붙기 때문에 그 그래프에 그 수식에 그래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높은 곳이 봉우리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 봉우리들이 거의 일정할 정도로 나름의 수련을 한 거지 빠사조를.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미세한 성대 조절이었을 것이고 성대 조절을 통해서 길을 알아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거 앞에 거 안 들으신 분들은 어렵겠군요. 뭐 점막을 활용해서 유도를 해가면서 그 보완해야 되는 부분에 에너지를 배심으로가 됐건 뭐가 됐건 키웠겠죠. 배심으로 이제 키웠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배심으로 키워서 정말 매끄럽게 천의무봉 뭐 이런 말이 있죠. 아주 봉제한 그런 자국이 하나도 없는 그런 소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것은 하현우가 지금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지금 하현우도 40 넘었을 것 같은데. 근데 한 20대에 부르던 거랑 30대에 부르던 거. 그러니까 벌써 그래도 한 30대쯤 돼가지고 이제 그 인디에서 조금 이제 여기로 나와서 유명해지게 된 거죠. 이때는 지금 스타일 것을 점점 더 가다듬어.
왜냐면 나이가 들어가거든. 근데 그 전에 했던 작업이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가려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거, 자기가 음악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정말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현우도 저는 이제 조용필 선생이나 나훈아 선생 이런 뭐 신해철 형 뭐 이런 그걸 됐지만은 하현우는 저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몇 살 미치지만은 이 사람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지금은 나름대로 내가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걸로 바꾼 거지. 그 이전에 했던 것은 뭘 했냐면은, 자, 이제는 또 다른 물리학이 조금 나올 거예요. 맥노리 현상 알죠? 지금의 하현우는 소리적으로 봤을 때 피타고라스적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정수배의 배음을 주로 정수배 중에 뭐 2배가 되면 이제 한 옥타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그 비례 관계에 대해서 1도 5도가 되고 또 1도 4도가 되고. 근데 이런 배음은 기본적으로 맑아요, 하현우처럼. 근데 하현우의 30대 이전의 목소리는 맑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타고난 조건에서 엄청난 무리를 했겠죠. 임재범 같은 조건에서는 원래 정수배 아닌 배음이 섞여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이제 조금 수학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무슨 뭐 공명 에너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서 배음이 증폭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배음의 증폭 방식은 정수를 기본으로 한 피타고라스적인 12음계적인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정수배가 아닌 거친 소리가 나오는 그것도 맛이 있거든. 근데 주로 이제 서양 음악은 12음계를 쓰고 했지만은 그 12음계 서양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5음계를 대략적으로 나눈 덩어리별로 딱딱 떨어지는 점 그리스적인 게 아니라 덩어리 궁상각치우가 될 거. 이거는 우리나라 뭐 아프리카 뭐 자바 다 똑같아요. 거의 그게 다 기본이에요, 인류의 음악은. 왜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음악은 뭐죠? 음악이 저는 이제 그 예술 중에서 가장 고대의 그 이제 무속의 그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음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기본적으로는 맑고 깨끗한 소리, 이제 서양적인 그 음악, 지금 세계를 그래도 많이 지배하고, 기본적인 틀로 지배하고 있는 그 안에 이제 다 재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죠, 이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흑인 음악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춤도 흑인 춤이 다 지배를 하고 있는 셈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포크락이 들어오고 뭐 포크 블루스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다 들어와도 다 우리식으로 하려고 해요. 이를테면 김현식 같은 경우에 종소리를 들으러 다녔다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한 적, 김현식도 제가 몇 번 짧게 찍었는데 여기다 좀 하자면은, 그러니까 하현우도 원래 그런 소리를 냈던 거지. 에밀레 종은 에밀레 하고 울잖아요. 서양의 종소리는 청량하게 팍 이렇게 딱 해요. 근데 에밀레 하고 묘한 여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맥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음파가 이를테면은 같은 정수배가 될 건, 특히 1, 5, 여러분 파워 코드 아시죠? 이렇게 잡는 거. 이거 빡혀 아니고, 제가 이 손가락이랑 이 손가락 이 두 개로 이렇게 딱 잡으면은 계속 이 손가락이 이 메탈리카의 마스터 오브 퍼핏 보면은 찡 이렇게 시작하죠.
찡찡찡찡 할 때 1하고 5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도 마이너도 아닌 거예요. 도, 미, 솔에서 미는 빠져있고 도, 솔만 잡아주는 이게 찡찡찡찡 하는 요 1, 5도가 바로 배음 중에서 협화음인 거예요. 근데 에밀레는 불협화음인 거예요. 약간씩의 다 차이가 있어. 근데 서양을 제외한 곳에서는 다 그거를 주로 써. 그래서 맥노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 그래프를 조금만, 사인 그래프에서 이제 그 주기만 조금 옮겨놓으면 코사인 그래프가 되죠. 이 맥노리 현상은 코사인 그래프 방정식으로 다 설명이 돼요. 참 그래서 수학이 참 신기한 거야, 물리학이. 이 표범의 무늬, 뭐 이런 무늬 같은 것도, 호랑이 무늬도 다 이 방정식으로 그 발현하려고 하는 놈, 억제하려고 하는 놈의 농도의 방정식이 또 이 사인 그래프거든요. 사인 좀 옮기면 코사인이니까 그걸 미분해서 그 계산을 해내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코사인인데 그 코사인 그래프가 이제 배음, 협화음일 경우에는 맥노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협화음이 아니고 불협화음. 그러니까 딱 떨어지지 않는 배음. 배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기본음이 있고 그 기본음에 같이 울리는 음을 말하는 거예요. 임재범 딱 생각하면은 지금도 기억 속에 할 때 이제 이 딱 여기 하나에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막 들어가 있잖아. 근데 하현우는 좀 맑지. 김경호도 맑고. 근데 하현우가 이제 젊을 때는 맑지 않았단 말이에요. 막 이런 게. 그리고 지금도 하려면 하지. 근데 무리해서 해야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통의 그런 식의 것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타고나야 그것도 되는 것 같아. 그 김현식 선생은 그래서 종소리를 들은 거야. 에밀레 종 같은 거를 산사를 들으면서 나온 게 바로 겨울바다야. 겨울바다 찾아갔지 잿빛 날개 철썩이는 이런 부분 지금 내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철썩이는 할 때 애매하게 막 공중에서 떠 있는 그거를 주로 비서구권 대부분의 세상에서 그거를 더 쳐줬던 거야. 음악으로. 못해서가 아니야. 크로매틱 그 피타고라스를 못해서가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요. 세종대왕님이 황종으로 12음계를 박연 선생이랑 해서 12음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황종률로 편종을 만들어요. 그리고 4분의 1 플랫 이걸 잡아낸단 말이죠. 박연이 그래서 깜짝 놀라지.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도 3분 손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관이 있고 3등분해서 하나 뺐다가 그 다음 또 3등분해서 더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 과정을 몇 번 하고 또 이거를 뭐 한번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12음계가 나와요. 12음계가. 그리고 그거를 이 제3세계권, 그러니까 아니, 서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몰랐던 게 아니야. 왜냐면 인간의 이 피질 안쪽에 변형계가 있죠. 파충류의 충동, 그리고 아주 원시적인 뇌는 어느 지방을 가도 다 옥타브, 한 옥타브를 같은 같은 성질을 가진 음이라고 다 느껴. 어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으로 뭘 표현할 때는 그거보다는 애매하게 맥놀이가 막 불협스러운 게 코사인 값들의 어떤 제곱값으로 그 방정식이 제시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불협화음이 맥놀이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오음계를 쓰는 대부분의 그 세계 지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오음계가 됐건 칠음계가 됐건 뭐 엔카도 기본적으로 오음계죠. 도로또 이런 데에서 뭐 우리나라 원래 그 전통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네시아 제가 지금 이 친구들 중에서 인도네시아 친구들 많은데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런 식의 악기들이 있어요. 오음계를 쓰는. 근데 그때 일부러 불협화음을 써요. 맹놀이가 주는 그 느낌을 감각하려고. 근데 우리나라의 가수들은 대부분 그거를 많이 추구를 하는 거야. 포크가 들어와도 김광석 같은 포크가 되고 블루스가 들어와도 김현식, 어민호 선생도 이제 소리가 골목길 이거 할 때 보면은 뚜렷하지가 않아. 뚜렷하지가 않아. 조수미, 바바로티 얼마나 뚜렷해. 근데 뚜렷하지가 않아. 근데 뚜렷하지 않은 걸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거.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는 배음을 불규칙한 배음을 씀으로써 느낌을 살리기 위한 거였던 거지. 근데 그런 소리와 관련된 방금 말한 음역 전체 그리고 그 음역 전체를 이어주면서 파워, 훈련 거기에다 더해서 맑은 소리에서부터 거친 소리까지 이걸 다 끝까지 막 일단 밴드 시작하기 전에 그걸 이미 먼저 해버린 거지 하연우는. 그리고 뭐 클레산도라고 하나? 한 번에 소리를 내면서 그 어떤 소리를 특정한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소리에서 가성, 진성, 가성, 진성 혹은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이것까지 자유자재로 되는 게 정말로 노래 잘 부른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 성악에서조차도. 근데 하연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무대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서게 되는데 공중파에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지.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소리를 죄송합니다.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 그거를 하는 게 나아요. 이제 하얀 팬들은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소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인 성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몸으로 체득이 된 거 그리고 아포지오, 파사지오 거기까지 다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조절 크기의 조절 그리고 배음까지 조절 배음까지도 배음이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대가 길고 슬림한 사람들은 배음을 할 때 조금 억지로 힘을 무리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안흥찬 같은 소리가 날 수 있고 임재범 같은 소리도 흉내낼 수 있지만 그만큼의 어떤 임팩트는 주긴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하윤 씨 같은 경우에 그나마 좀 낫다. 제가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만큼의 임팩트를 주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고음 부분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저음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더라고. 조금 그래도 그 묵직함은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공명 에너지가 그렇게 수학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맥놀이를 활용하려고 하는 몸으로 채색된 거지. 물리학을 알아서가 아니라 뭐 코사인 방정식 그거를 풀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건 미분 방정식은 아니에요. 지금 그 확산 그 반응 확산 모형은 미분 방정식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삼각 함수에 해당되는 방정식인데 그걸 알아서가 아니라 그거 몸으로 하는 거지. 몸으로 귀로 알고 귀로 그걸 찾으려고 김현식이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2부 좀 물리학적이고 세 번째는 뮤지션으로서 음악 세계 또 쉬었다 하겠습니다.
결국 쉬었다가 이제 3부를 집에 와서 잠깐 좀 쉬다가 마지막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 하현우 뮤지션으로서 이제 하현우 그 앞에서 말했듯이 처음에 일부 진짜 괴물이다. 신촌괴물 이은미가 추천해준 진짜 괴물이다. 어떤 면에서 내가 그때 처음 봤을 때는 뭐 빠사지요 구간이 없어. 말끔해. 근데 말끔한데 그 말끔한 데에서 자유자재의 힘 조절과 자유자재의 배음 조절, 스크래치나 그로울링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근데 그 다음 이제 2부로 가면서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하면서 수학 이런 맥동 그래프 가지고 이제 했고, 이제 그 그래프가 배음들이 같이 형성이 되면서 그 배음이 협화음이 아닌 불협화음일 때 그 배음의 그 수학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그 배음 간의 그 차이에 해당되는 그것에 의해서 일정 구간마다 맥놀이 현상이, 그러니까 불협화음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주기적으로 들리는 그 현상이 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여러 장르의 가수들이 하려고 했던 그 연속선상에서 조용필 선생도 목소리를 이렇게 했고, 김현식 삼촌도 그렇게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갔지만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서양적인 그 락 음악에서도 이제 그런 그로울링이나 뭐 이런 걸 쓰잖아요. 쓰긴 쓰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것은, 또 그것과도 조금 달라. 그것과도 좀 다른, 제가 방금 전에 그 수학적으로 말했던 거의 맥놀이에 가까운 규정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크래칭이나 그로울링으로 어떤 특정한 임팩트를 팍팍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규정하기 어려운 맥놀이로 계속해서 에밀레 하고 퍼져나가는, 저는 겨울바다에서도 그걸 느끼고, 또 이제 하현우의 그 젊은 시절에 벌써 그걸 했다는 거지. 그래서 참 놀랍다는 건데, 뮤지션으로 봤을 때는 또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약관의 나이에 목소리로 낼 수 있는 끝을 가본 사람이에요. 끝을 가봤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왜 김나박이 또 너무나 잘 부르고, 특히 김범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잘 부르죠. 정말 잘 부르죠. 지금 제가 2부에서 말했던 거기에 이제 김범수나 하현우나 둘 다 사실 김범수도 어떤 장르를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 들어가고, 서로 그 특징이나 개성이나 그 강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뮤지션으로서 그 하현우는 이제 이걸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하현우 노래 듣고 스승글 보고 한 말 같은 것도 다 막 영상에서 어디선가 오래전에 처음에 이제 막 완전히 놀라버렸을 때 저도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뭐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막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성소년기에 이제 이제 팬들이 들으시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사연이 있고 막 하지만 그거부터 더 본질적인 것은 어디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죽음에 대해서 어느 날 깊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음,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하기도 하고 다 이 펼칠 다 어떻게 펼쳐낼 수도 없는 그런 사랑 이런 그 안타까움.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그거 그거를 이렇게 절규하듯이 뭔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바로 이 사람한테는 음악이었던 거지. 음악. 그래서 일단 약관의 나이까지는 보컬로 완성을 시켜놓은 거야. 자기 스스로가 정말 끝판까지 다간 보컬로. 그리고 나서 락타운에 쉬스군을 딱 올려놓지. 그 다음에 졸업하면서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미술을 전공을 하지만은 밴드를 가게 되는 그 사연 알죠? 이상한 색깔 막 이렇게 막 있는 옷, 운동화 여기다가 컷 코베인 이렇게 있으니까는 이정규 씨인가? 저 드럼? 저기 혹시 우리 밴드에 노래 못해도 되니까 들어오지 않으실래요? 이제 펑크 밴드였던 거지. 그때 당시면은 아마 2000년 초반이나 이 정도겠죠? 그러면은 이제 펑크 이제 그 직전에 노브레인이니 크라이너시니 막 있고 막 그런 펑키한 거 뽕짝의 빠른 버전 꿍짝꿍짝꿍짝꿍짝 노래는 못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오디션을 하는데 씨 노래가 노래를 듣고 이제 깜짝 뒤집어진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나와서 또 기타 잘 치는 정기호 씨인가 이렇게 영입이 돼서 하면서 자기 음악을 만드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놀라운 거는 자기가 이제 노래는 사실 타고났겠지만은 타고난 데에서 굉장한 노력으로 이게 덧붙여진 많은 능력들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빠사지오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또 이 배음에 대해서도 다양한 배음을 많이 연구해보고. 근데 그뿐 아니라 작곡 그리고 악기도 나름대로 이 기타 치고 하잖아요. 메인 기타처럼 못 치지만 그래도 엄청 계속해서 음악에 대한 그 열정. 왜? 나는 죽을 거니까. 내가 어느 날 이 소중한 모든 것들과 다 이별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절규하듯이 남기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이제 그 한 말 중에서 나는 내가 학창시절에 불량품 같았다. 그 말도 이제 좀 그 와닿지만 그거보다 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막 표현해내고 하는 거는 신해철도 민물장어의 꿈 같은 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것이 될 것이고 할 텐데 신해철이 이제 넥스트 시대가 가고 국카스텐의 시대가 와야 돼. 이런 건 다 나중에 본 거예요. 국카스텐을 원래부터 알지 못했으니까 저는 한 잔의 추억 이후에 알게 되고 자료를 찾으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은 표현법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이제 신해철만 해도 아까 말했듯이 내가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을 밑에다가 그 영어 가사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목을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 전달 이제 외국분들 이렇게 들으실 때 의미 전달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Journey from Death, Life from Death 이렇게 제목을 적어서 했는데 그 가사를 읽고 이제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신해철 글은 뚜렷한 그런 전달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하연은 좀 또 다른 세상인 거지. 다른 의미로 어, 또 하나의 그 절규를 해내는 것이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가사가 제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게 붉은 밭도 그렇고 거울도 그렇고 그 멜로디나 아니면은 그 스크래치 넣은 버전은 이제 저 라이브에서 음반 버전은 좀 깔끔한 버전이 많더라고. 근데 이제 라이브 버전에서는 어, 절규하는, 저는 이제 붉은 밭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 그, 그 어떤 한계 지점 이런 것을 표현해내고 뮤지션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강하죠. 다른 대중 가수이면서도 이제 전에 이제 말했듯이 조용필 선생이 못 찾겠다 꾀꼬리에 맨 뒤에 못 찾겠다 못 찾겠다 못 찾겠다 못 찾겠다, 그리고 신해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이런 것들은 거의 대중가요의 그 가사어법에서 조금 나올 정도로 깊이가 있는데 이제 또 세대가 바뀌고 또 다른 아티스트가 나타난 거죠. 이 사람은 그런 식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주술관계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논리적으로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표현이야. 뭐 생명 그 자체, 그 문무부림이랄까, 이런 것들이 파편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또 어느 영상에서 얘기를 들었지. 그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였냐면은 그림이었다라는 거야. 그림. 소리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라는 거지. 자신이 느끼는 그 그림. 불량품이었던 자신이 세상에 이걸 직면하고 있는 그대로를 직면하고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바를 그리는 그런 뮤지션이 되고 싶어서, 마치 신해철 씨가 내가 뭐 장관 나부랭이나 하려고 지금 음악 하는 줄 아느냐고 그랬던 것처럼 자기 곡을 쓰는 거지. 자기 곡을 쓰고 이제 조용필, 신해철에 비해서는 대중적으로 확 넓은 그건 아니지만 매니아층이 상당히 두텁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젊은 층, 전에 말했던 김나박이 뭐 이런 층에 비해서 하현우 씨 팬층이, 하현우도 그렇고 하현우 씨 팬들도 그렇고 가장 조금 뭐 좀 차분한 것 같아. 극성 있는 게 많이 없고 좀 차분하게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그거는 그 음악가가 가지고 있는 뮤지션으로서의 뭐랄까, 아, 치열함과 좀 진중함, 이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현우는 제가 김나박이에 안 넣고 뮤지션으로 이게 띄워서 얘기를 하는 거죠. 김나박이는 이제 보컬리스트로서 다뤘고, 하현우는 보컬리스트로서도 거기에서 뭐 전혀 밀리지 않는 탑급이지만, 아까 말했던 그래프상으로 말이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진짜
오히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공명 에너지나 배음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정도의 실력까지 되는 보컬이면서 나머지 작곡이라든지 또 악기도 막 열심히 하고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게 이게 글을 이렇게 딱 읽어보면 말이 안 되지만 뭘 주려고 해. 그게 그림이었다라는 거야. 그게 자신이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아 끄덕여지더라고. 내가 왜 하현우 가사는 생각이 안 나나. 그게 끄덕여지는 거야. 그러나 그게 주는 그 느낌. 정말 어떤 깊은 데까지 그 만나려고 하는 그 느낌.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하현우는 일단 괴물 보컬로 제가 만났고, 그리고 알면 알수록 그냥 괴물이 아니라 이 술이랑 관련된 거를 정말 끝판까지 단련을 다 했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음악적인 표현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까지 이제 보게 되면서 더 매력이 있는 거야. 아이, 이게 진짜 우리나라 그 자기 연상 그리고 자기나 자기보다 연하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바가 사실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성리학적 그 문화에서는. 근데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거 나중에 그런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볼게. 진돗개와 성리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 원나라 때 마스티프 계열에 와가지고 원나라부터 해서 조선 중기까지 어떤 개들이 진돗개로 살아남았는지 이런 거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쪽에 조용필, 또 나훈아, 또 박동진 명창, 또 신해철 못지않게 앞으로 봐야 더 두고 봐야지. 아직 젊으니까. 아직 이제 중간까지 온 거니까. 그러나 뭘 해낼 것 같아. 뭐 하나 이렇게 그 진짜 뭐 아주 대중적인 그런 데까지는 글쎄 넓히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송상식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근데 어쨌든 자기 자신의 그 표현이 중요한 거야, 하현우 씨한테는. 그리고 저는 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그래서 그려낸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극한까지 간 자신의 테크닉, 테크닉적으로 정말 끝까지 가. 그 유명한 그 안전문자 가가지고 김나 거의 끝인데 김나박이 거기에 밀리지 않게, 어차피 뭐 이건 여러 편 연결해야 되니까 밀리지 않는, 전혀 밀리지 않죠 사실. 그러면서도 예술가로서의 그, 그 생명을 건 충동이랄까? 이런 것이 그 음악 속에 그림으로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뮤지션이다. 굉장히 짧은 부분이네. 그래서 오늘은 하현우, 뮤지션 시리즈 하현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